이번 이야기는 실화 리메이크 치악산에서 생긴 일. 대학 여름 방학 종강 파티 날이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이 그러듯 저희는 종강을 핑계삼아 술을 마셨고, 술이 들어가자 야, 그럼 이제 방학 동안 우리 못 보는 거야? 이러면서 겁내 서운한 척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한 놈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산이나 놀러 가자. 다 같이. 라는 선동을 하기 시작했고, 술기운이 겁대가를 상실한 녀석들이 오, 좋아! 산에서 구워먹는 삼겹살이 역시 일품이지! 라는 주접으로 분위기를 상승시킬 때쯤 그럼 미루지 말고 술 먹다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하자. 한 2박 3일쯤 어때? 라는 피니시 블로우를 날림과 동시에 우리는 깊은 어둠의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꾸역꾸역 술을 마시다 보니 한 녀석이 집에 가서 텐트를 들고 왔더군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비싼 거라고 손도 못 대게 한 텐트야. 이거면 우리 넉넉히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레발을 쳤고, 저희는 속으로 그래, 저 녀석 집도 잘 사니 텐트는 물어보지 않아도 분명 고급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진 돈을 긁어 모아보니 근교 산에 갈만한 돈이 모아지기에 우리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치악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술 퍼먹는 꾀죄죄한 모습으로 말이죠. 당시에 등산화와 등산복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직 믿을 건 텐트 하나, 브루스터 하나, 코펠 하나, 등산화도 등산복도 스틱이나 후리시나 그런 거 개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는 거짓골을 하고 쫄래쫄래 원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남자 넷, 이 남자 넷은 산적, 살살이, 남띵, 저, 그리고 동기 여자애 한 명. 얘는 화장빨. 당최 얘는 어디서 따라붙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녀석이 더 있었는데 무언가의 일이 있어 하루 지나서 오기로 했었습니다. 알아서 찾아갈 테니 잘 보이는데 가서 놀고 있으란 말과 함께 말이죠. 올라가기 전에 산 아래쪽 슈퍼에서 올라가서 먹을 부식을 샀습니다. 돼지고기, 쌀, 마늘, 양파, 고추장, 된장, 뭐 그딴 부식들을 구매한 뒤에 라면 박스에 넣어 박스를 들쳐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산 배낭이나 이런 폼나는 건 절대 없이 무슨 히말라야 트레킹 짐꾼처럼 라면 박스를 들쳐업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것저것 부식을 사고 집에 갈 차비를 빼니 돈이 조금 남았었는데 산적 녀석이 자꾸 백숙을 먹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돼지 같은 새끼. 그 녀석이 너무 강하게 우겨대니 다른 녀석들도 그럼 먹고 올라갈까?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저희는 산 아래 위치한 식당에서 백숙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백숙을 먹고 저희는 슬슬 산을 탔죠. 부식을 담은 라면 박스를 어깨에 걸쳐 메고 한 2-3시간 정도 올라갔을까요? 사실 2-3시간 올라갔다고 해도 그닥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복장도 그랬고 전날 술도 많이 마셔서 컨디션도 영 아니고 결정적으로 라면 박스를 들쳐매고 가봐야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자 시냇물이 흐르고 그 건너편으로 텐트를 펴고 놀기 적당할 만한 자리가 나타나더군요. 힘이 빠져있던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가려면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꽤 불어있었습니다. 못 건너거나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무릎에 정도로 흘러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야 할 정도로 말이죠. 저희는 일렬로 서서 냇가를 건너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뭔가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앞서가던 제가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며 뒤돌아보는데 또 무언가가 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서자 뒤 따라오던 아이들도 다 멈췄는데 뒤에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뭐해? 일단 빨리 건너가. 나 넘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후딱 건너왔죠.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아래쪽을 보니 뭔가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둥둥 떠내려가더군요. 근데 물살이 워낙 세서 건지러 갈 생각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쌩하니 KTX 마냥 떠내려갑니다. 제가 녀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가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야, 저 흘러내려가는 거 뭐냐? 그러자 짐을 들쳐업고 온 산적과 살살이 녀석이 그럽니다. 아, 몰라. 뭐 하나 빠졌나 보지. 힘들어 죽겠는데 알게 뭐냐? 그냥 일단 뭐 좀 먹고 얘기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텐트를 치고 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산적 녀석이 텐트를 치기로 하고 살살이와 남띠 밥을 화장 빠른 여자에게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해 처먹고 놀다가 잔소리하는 역으로 맡기로 하고 움직였습니다. 뭐 쓰고 보니 뭔가 이상한데 뭐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산적 녀석이 아버지 몰래 가져온 텐트는 돔 텐트였어요. 폴대를 응차응차 구부려서 만드는 당시 텐트는 대부분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암만 폴대를 이리저리 구부려봐도 텐트 모양새가 안 나오길래 제가 산적에게 야, 이거 왜 텐트가 안 쏘냐? 라며 녀석을 쳐다보니 녀석이 뭔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친구야, 이거 폴대가 모자란다. 야, 아까 빠뜨렸나 보다. 어떡하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밥하는 아이들 쪽을 쳐다봤더니 녀석들은 웬일인지 밥을 하거나 고기 구울 생각도 하지 않고 둘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야, 니네 왜 밥 안 해? 야, 고기라도 먼저 굽던지 빨리 뭐 좀 먹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살살이 녀석이 멍하게 절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아까 물에 떠내려간 게 쌀하고 고기였나봐. 그날 아마 제가 평생 먹은 마늘보다 더 많은 양의 마늘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마늘밖에 없었거든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서 먹고 생걸로 고추장에 찍어 먹고 상추에 싸서 먹고 깻잎에 싸서 먹고 술 한 잔 구운 마늘 하나, 술 한 잔 삶은 마늘 하나, 술 한 잔 생마늘 하나. 산적 녀석은 먹다 말고 점점 술이 오르자 아씨, 우리 이미 사람인데 왜 당군 체험을 해야 하는 거야? 라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녀석은 사람보다는 곰에 더 가까운데 말이죠. 그렇게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저희는 마늘로 줄인 배를 채우고 점점 취해갔습니다. 산속의 밤이 그렇게 적막하고 무서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애들이 때로 있다 쳐도 날이 어두워지자 슬슬 뭔가 모를 공포감이 찾아오더군요. 일단 저희는 찌그러진 텐트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당군이 아니라고 계속 울부짖던 산적 녀석이 자기는 개울 옆 그 술 먹던 자리에서 그냥 자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 몰라. 나 여기가 좋아. 니들은 저 찌그러진 텐트에 들어가서 자, 이 거지같은 텐트 새끼야. 라고 주사를 부리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는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저희도 술이 다들 꽤 취한 상태고 시간도 꽤 늦었고 일단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여기서 자, 이따 추우면 기어 들어오든지 말든지 라는 의리라고는 쥐똥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멘트를 남기고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텐트의 맨 안쪽에부터 저 화장빨 살살이 남띵 이런 식으로 누웠습니다. 분명 8인용 텐트라던데 8인용 개뿔. 스머프 전용 8인용이라면 믿어줄만한 크기입니다. 넷이 누웠는데도 자리가 빡빡했거든요. 밖에 있는 산적 녀석까지 들어온다며 저희는 칼잠을 자야 할 형편이었죠.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살살이와 남띵은 코를 골더군요. 저와 화장빨은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결국 그 나이 때 놀러가서 항상 하게 되는 귀신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기는 얘기를 해줘서 둘이 깔깔대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쯤 되니 화장발 겁주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점점 저도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발이 저한테 800일 해달라 그러더군요. 갑자기 800일 왜 해주냐고 물어보니 너무 무섭답니다. 일단 800일 해주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겁을 먹은 거 보아하니 내가 무서운 얘기를 참 잘해줬구나 라는 찐따 같은 감동을 스스로 하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 안 들려? 어? 무슨 소리? 나 못 들었는데? 아니 네 얘기 중간중간마다 네 뒤쪽에서 여자가 킥킥대는 것 같은 웃음소리 못 들었어? 화장발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섬찟한 겁니다. 그런데 또 쫄지 않은 척 하려고 대답했죠. 뭐래? 소리가 나긴 무슨 소리가 나? 네가 쫄아서 잘못 들은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장발이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 뭔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소리가 어디서 났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화장발이 그런가? 하긴 그럴 리가 없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태연이 이야기하길래 일단 한숨 돌리게 됐죠. 일단 근데 아까 하던 무서운 얘기 계속 해줘 라고 화장발이 보채는데 정말 하기 싫긴 한데 여기서 또 얘기를 끊으면 쫄았다고 놀릴까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어쩌고 저쩌고 쏠랑쏠랑.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발이 제 팔뚝을 꽉 잡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놀란 사람처럼. 야, 왜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정말 무슨 소리 안 들려? 라고 다시 정색을 하고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자꾸 아까부터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요. 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텐트 벽을 등지고 화장발한테 800일을 해주고 있었는데 제 등 뒤 텐트 바깥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음이 됐습니다. 뭐 잘못 들었나? 아니야, 분명히 그대로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긴가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이번에 등 뒤에서 정확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친구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화장발은 누워서 엄마! 하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순식간에 으아! 이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텐트 반대 방향 입구 쪽으로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들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그러자 화장발도 소리 지르면서 제 옆으로 오고 살살이하고 남띵 두 녀석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저희 둘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때 녀석들 배까지 밟았음에도 말이죠. 귀신보다 더 독한 놈들. 저는 두 녀석을 흔들어 깨워왔습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 그래도 두 녀석은 꼼짝을 하지 않더군요. 하긴 연 이틀 그렇게 술 퍼마시고 박스를 짊어매고 등산까지 한 마당에 밥은커녕 마늘로 끼니를 때웠으니 지칠만도 하죠. 두 녀석이 일어날 생각은 안하고 화장발과 저는 텐트 입구 앞쪽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고 그냥 밖으로 나갈까? 말까?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있는데 차마 텐트 문을 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텐트 문 열면 이상한 처녀 귀신 하나가 떡하니 나타날까봐 그렇게 한참을 둘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자고 있는 산적 녀석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산적, 야 아직도 자나? 라고 화장빨에게 물으니 그냥 나도 모르지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아씨. 그래서 일단 문을 열고 산적을 깨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퍼로 채워진 텐트문을 잡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번에 확 열어 제칠심산으로 지퍼를 위로 확 올리다가 제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왜 그래? 야, 왜 그래? 화장빨이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한 번에 잘 안 열리네. 그때 텐트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동그란 텐트 지퍼를 한 번에 확 열어 제치려고 했으니 잘 안 열리는 탓이었죠. 그래서 살금살금 조심조심 텐트 문을 열고 빼꼼히 밖으로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가서 산적 깨워서 데려올 테니까 여기 있어봐봐 라고 말하자 화장빨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아이 싫어 얘네 다 잠들어 있는데 같이 가. 그래서 저희는 둘이 텐트를 나와 산적 녀석이 잠들어 있는 개울가로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둘 다 염통이 쫄깃해진 상태에서 도둑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산적 녀석이 잠들어 있던 곳으로 내려갔는데 녀석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잠들어 있었는데 산적 녀석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야, 분명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얘는 어디 간 거야?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화장빨이 발 동동 구릅니다. 산적 녀석이 잠들어 있는 곳은 저희가 술을 마시던 굉장히 널찍한 바위 위였기 때문에 굴러 떨어졌다고는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 떨어졌다면 뭔가 풍덩하는 큰 소리가 났어야 정상인데 아무 소리 다 들리지 않았거든요. 화장빨이 옆에서 어떡하지 라는 말만 하고 있길래 제가 어떡하긴 찾아야지 라고 말하고 개울을 건너 등산로 깨로 올라갔습니다. 냇가 쪽은 물살이 세서 위아래로 사람이 걸어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 갔다면 등산로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위로 올라가 볼 테니까 네가 아래로 내려가 봐봐 라고 얘기하자 화장빨이 펄쩍 뛰었습니다. 싫어! 같이 가! 이 무서운데 어떻게 혼자 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같이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등산로로 걸어 내려가며 아래 개울가 쪽이나 어디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샅샅이 훑으면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후레쉬가 없었는데 달빛 하나로 굉장히 밝게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100m 여미터를 걸어 내려가는데 등산로에서 보이는 저 아래쪽 개울가에 누군가 한 명이 앉아있는 게 보여 자세히 보니 산적 녀석이더군요. 냇가 옆쪽에 대변 보는 자세 마냥 웅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화장빨과 저는 아래 냇가 쪽으로 뛰어내려가 산적 녀석을 흔들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얼마나 걱정있는 줄 알아? 저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녀석이 덜덜 떨며 웅얼거리는데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니 완전 넋이 나가있더군요. 뭐? 야, 얘 뭐래?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산적 녀석은 계속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저기 그냥 저 사람 좀.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임마! 라고 얘기하는데 녀석이 손을 들더니 저희 뒷개에 있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람이 매달려 있어. 순간적으로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산적 녀석은 계속 앉은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기 나무에 목매다 이라는 말만 하고 있고 옆에서 화장빨은 계속 왜 자꾸 무섭단 말이야! 그만 좀 해! 라며 산적 녀석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야, 일단 얘 좀 부축해서 텐트 있는 데로 가자. 그렇게 둘이 산적 녀석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후 저희 자루로 돌아와 텐트 안으로 산적 녀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쯤 되니 몸을 휘감는 공포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더군요. 사사리와 남띵 녀석은 계속 세상 모르고 자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공포감에 날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해뜰녘이 되자 산적 녀석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것 같고 살사리와 남띵 녀석이 일어나니 무서움이 가시더군요. 밖이 점점 환해지자 산적 녀석이 빨리 가자! 빨리! 여기서 빨리 내려가야 해! 라고 갑자기 부산을 떠는 겁니다. 영물 모르는 살사리와 남띵 녀석은 멍청하게 우릴 쳐다보고 있고 남띵 녀석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 먹을 것도 마을밖에 없어서 내려갈 거야.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자 산적 녀석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병신아! 모르면 잠자고 하자는 대로 좀 해! 우리 빨리 내려가야 돼! 라며 밖에 널브러져 있는 코페리며 브루스타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화장빨과 저야 두말 안하고 사살을 하기 위해 산적 녀석 옆으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죠. 한 1시간여 정도 내려갔을까요. 슬슬 이제 공포스러웠던 산속에서 벗어났던 안도감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화장빨이 산적 녀석에게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냐고 물으니 모두 다 기억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적 녀석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 때 너무 추워서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려고 앉은 채 텐트 쪽을 바라보는데 웬 처음 보는 여자가 텐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무슨 소리를 훔쳐듣는 것 마냥 애기를 듣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쯤 날도 밝았겠다. 두려움도 꽤 많이 가셨겠다. 어제 화장바라고 들었던 소리는 그저 잠깐 뭔가를 잘못 들었겠거니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장바 얼굴도 아연실색 해져 있었습니다. 저 혹시 그 여자 텐트 입구 반대쪽에 있지 않았었어? 라고 화장바이 물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산적 녀석이 그 말을 마치자 저와 화장바는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라고 화장바이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습니다. 생각해봐. 그 장면에 무슨 말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저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등산도 쪽으로 소리 안 나게 도망갔지. 소리도 못 지르겠고 말도 안 나와. 저희는 눈을 말똥이며 녀석의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등산로로 도망가서 아래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그 야밤에 혼자 등산로로 도망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 씨발 아까부터 그 여자가 내 앞에 있던 나무에 목매달려 있는 거야. 그것도 날 쳐다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진짜 있었다니까. 니네가 날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 있었어. 우릴 쳐다보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집을 바리바리 짊어매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산 아랫께에 다다라 저희는 어제 마늘이나 부식을 샀던 슈퍼에 들러 음료나 이것저것 다시 사고 있었는데 살살이 녀석이 수표에 앉아 멍하니 있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산에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웬 별 헛소리를 다 하냐는 표정으로 살살이 쳐다보다 말 꺼내셨습니다. 산에서 몸 매달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냐? 6.25 전쟁통에 이 산에서 죽은 사람이 얼만데. 그 말 들으니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왜?
이 친구들 이름 하는 거 보니까 뭔 일 있었구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쪽에 산적처럼 생긴 친구가 밤새 귀신 보고 시달렸대요. 남뛰기 산정을 가리키며 할아버지한테 말하자 대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혹시 너럭바위 있는 데서 잤냐? 너럭바위요? 한두 시간쯤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가 너럭바위인가? 평평하고 넓은 바위는 있었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수롭게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저 넓은 산에 들어가서 왜 하필 거기서 자? 라고 말합니다. 네? 아니 그냥 캠핑하기 좋아 보이길래. 거기 무당들 산신기도 잘하는데 아니야. 등산객도 잘 안 가는 길이고. 그제서야 아차 싶더군요. 저희가 하필이면 기센 곳에 털 잡아 그런 일을 겪었나 했습니다. 치악산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죠. 사실 이번 이야기는 텐트 안에서 화장빨과 제가 밤새 겪었던 이야기가 더 주된 내용인데 그 부분을 거세하고 이야기를 하자니 뭔가 김도 빠지고 이상해지고 그러네요. 글 쓰는 제 자신이 흥이 나야 읽으시는 분도 재밌으실 텐데. 아 그리고 시간이 조금 후에 어느 무속인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때 치악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길래 백숙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백숙 먹자고 주동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제가 산적이라고 말하자 그래, 그 친구가 다 한 거야. 산기도 더 지날 때 절대 닭 먹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물속에 빠뜨려다던 쌀하고 고기가 얼마쯤이야? 라고 물어보길래 그게 중요해요? 라고 제가 의문에 차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백숙값하고 물속에 떠날아간 쌀, 고깃값하고 비슷할걸? 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금액이 얼추 비슷한 거예요. 그녀가 그러더군요. 신경 쓰지 마. 산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장난친 걸 거야. 라고 대수롭게 이야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녀가 말했던 산 할아버지가 산신령이나 무속인들 기도하는 대상이나 뭐 그쯤 되리라 생각합니다. 애가 너무 영두삼이가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당분간은 좀 밋밋하고 단편적인 에피소드들만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출처 짱 공유의 HYUNDC님의 이야기입니다.